네. 이제 세 번째 시간은요. 물론 이제 오늘 자칙 연산,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을 오늘 했고, 앞으로의 증감 연산과 복합 연산, 그 다음에 관계 연산, 논리 연산, 비트 연산, 특수 연산 등이 있는데,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감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뭐 한번 살펴봅시다. 사칙연산과 증감연산에서는 우리가 더하기 곱하기를 해봤죠. 근데 이제 증감연산에서는 값을 증가시키는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하고 넘어가죠. 증감연산.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해서 한번 또 해볼까요? 아니면 새 파일로 해볼까요? 새 파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새 파일인 경우에는 오른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추가 이렇게 하고 새 항목을 해서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C++에 EX EX 이번엔 세 번째에 뭐 일곱 번째로 갈까요? 이렇게 해서 증감연산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역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증감연산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 역시 같은 원리로 특수연산자 연습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서 얘는 제거 버튼만 누르고 자 증감연산에 대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놓고 뭐 이게 새 이름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또 기본 패턴 include 항상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stdio.h 헤더 파일까지는 그대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이거는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틴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야 되는 루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까지는 기본이죠.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이 쑥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줘야 되는 일이 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 첫 번째로 해주는 것이 변수 사용할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그냥 인트로 가겠습니다. 인트에서 a와 b를 정수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언하면서 뭐 b를 a를 13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선언과 동시에 그 값에 초기 값을 넣어주는 경우도 이렇게 해주면은 뭐 48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선언과 동시에 그쵸? 초기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값을 선언해 놓고 a는 13 해도 되지만 그냥 a는 13하고 선언할 때는 int하고 뒤에다가 바로 초기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뭐 이런 상태에서 정말 그런 거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프린트 이렇게 해서 a와 b의 값을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퍼센트 뭐 d 또 퍼센트 %d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냥 한 칸 띄고 퍼센트 %d 이렇게 되는 거고 콤마 그 다음에 a, b 이렇게 해주고 당연히 프린트 F여야 되고요. 자꾸 저는 파이썬하고 동시에 쓰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미콜론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선언과 동시에 a, b 값을 출력해봐라 이렇게 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역시 디버그 컨트롤 F5를 해주게 되면은 이것에 딱 두 문장이긴 하지만은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성공했고 그 다음에 실행해 보면 컨트롤 F5 실행해 보게 되면은 실행된 거죠 참.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되면은 13과 48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언과 동시에 이제 우리의 값을 한번 넣어본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감 연산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을 만약에 플러스 이렇게 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이건 증감 연산자. 그래서 a의 값을 1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결국 플러스 연산자는 인트형에서만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형에서는 쓰일 수가 없죠. 왜냐면 플러스는 디폴트 2를 증가시키라는 값이고, 또 b도 만약에 증가시킨다 그러면 b는 뭐 감소 연산자도 있어요. b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네, b의 값을 하나 감소시켜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b의 값을 1. 네, 그쵸. 이게 왜 이렇게 스펠이 안 됩니까? 네, 값을 1 감소시켜라. 이렇게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래서 역시 실행해보고 13과 48로 출발을 했지만 실제로 연산을 해보면은 네, 14와 47로 하나 증가했고 하나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을 증가 연산자 또는 감소 연산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왜 있나 했더니 나중에 또 경우에 따라서 이걸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 증가 연산자를 풀어 쓴다면 A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B는 B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A와 이게 등식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A와 A 플러스 1이 같다? 이런 뜻이고 B와 B 마이너스 1이 같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대입연산자라 그랬죠. 대입연산자의 개념을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뭐죠? 과거의 A값에 2를 더하여 새로운 A값으로 업데이트해라, 저장해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의 저장된 값은 과거의 값일 거 아니에요. 그 전줄에서 저장된 값이니까 값에 2를 더하여 그 결과를 뭐죠? 다시 A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B도 마찬가지겠죠. B도 여기를 복사를 해서 뭐 이런 표현을 그대로 주성문으로 단다 그러면 네. 이걸 대입연산의 개념으로 봤을 때 B에 저장된 어떤 값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런 값에 2를 빼서 2를 감하여 감한, 더한, 뭐 뺀이라 그럴까요? 네, 뺀. 뭐 우리말이 더 좋더라고요. 한자어보다. 그러니까 뭐 뺀 결과를 네. 다시 B에 저장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왼쪽에 있는 B는 과거의 B고 오른쪽에 있는 B는 새로운 B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군요. 오른쪽에 있는 A나 B는 과거의 A의 B고요. 새로 왼쪽에 있는 A와 B는 그 결과가 새로 업데이트돼서 저장되는 B니까 이것은 새로운 A와 B가 되겠죠. 이걸 예측해 볼까요? 이게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지금은 저와 함께 이게 지금 전부 들여쓰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뭐 갑자기 들여쓰기가 사라지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쓰기 사라지면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네요. 네. 네, 이런 상태가 됐죠. 이렇게 보면은 들여쓰기 쭉쭉쭉. 자, 이 상태에서 얼마가 될까요? 13에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증가해서 14가 됐겠고 다시 증가하니까 15가 됐겠죠. 48은요. 여기서 한번 감소하니까 47이 되겠고 여기서도 한 번 더 감소하니까 46이 되겠죠. 실행해 보면은 결국은 15와 46이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와 46이 되어야 합니다. 네. 15와 46 딱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 연산과 요 연산은 같은 거예요. 그쵸? 요 연산과 요 연산은 같은 겁니다. 다만 플러스는 디폴트로 2를 표시하는 거고 요 연산에서는 1 외에 값이 올 수 있는 거죠. 2도 올 수 있는 거고 여기는 3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4도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달리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14와 47로 됐는데 다시 2가 증가됐으니까 16이 되겠고 여기서는 47에서 다시 4가 감소하니까 43이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14와 43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네, 16과 43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쵸. 13에서 14가 됐다가 2가 증가하니까 16이 되는 거고 48에서 47이 됐다가 또 4가 빠지니까 43이 되는 거니까 16과 43이 맞겠네요. 근데 요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와 A가 중복되니까 이거 그냥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써가지고 여기를 A를 이렇게 해주면 앞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A는 A 플러스 1이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고 여기를 이렇게 써주면은 네. B에서 A에서 2를 더한 결과를 다시 A에 저장하라는 뜻이고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주면 대입연산 복합연산이 돼가지고 B에 저장된 값에서 4를 뺀 결과를 다시 A에 저장하라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결과가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43, 네, 16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보면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은 역시 결과는 16과 43이 나오죠. 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런 거를 우리는 복합 연산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은 플러스 플러스는 증가 연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감소 연산, 플러스는 복합 증가 연산, 요거는 복합 빼기 연산이 되겠습니다. 복합 더하기 연산, 복합 빼기 연산이 되겠고 머릿속에는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얘는 바꿔보겠습니다. 수식으로 A는 머릿속에 A 플러스 2랑 같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얘는 뭐랑 같다? 왜 만들었느냐? 그건 따지지 마세요. 이걸 뭐 개발한 사람이 이게 이런 표현이 좋아가지고 요거를 함축하는 그런 연산자를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 싫어가지고 AA 들어가고 BB 들어가는 게 중복적일 보이니까 그냥 A에 플러스는 해버리면 이런 뜻, B에 마이너스는 해버리면 이런 뜻. 잘못했죠? 네, 이렇게 되고 네, 이런 뜻으로 보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복합 연산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곱하기 복합 연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곱하기는 네, A에 뭐 3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다고요? 복합이 연산이니까 AA는 A에 곱하기 3과 같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B는요. 나누기 연산이 또 있는 거예요. 나누기는 네. 뭐가 될까요? 8?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B는 B 나누기 8과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연산한 게 16하고 43이었으니까 A에다가 3을 곱하여 다시 A에 저장하라니까 16이 마지막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48이 될 거고 A가 B는요. 43을 8로 나눈 거니까 몽방 계산하는 거니까 네, 이것은 5가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8과 5가 나오는지 디버그 이렇게 해서 컨트롤 F8고 해주면은 48과 5가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복합 연산은 사칙 연산에다가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복합 연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 지금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로그로 다시 제 블로그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사라졌네요. 블로그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네. 그러면 블로그가 또 없어졌기 때문에 제 블로그를 어떻게 해서 찾아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는 잘 모르실 경우에는 오경철 네 블로그 이렇게 해서 네, 제 강의 자료가 전부 블로그에다가 지금 연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에서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이야기로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C 언어 기초를 제가 첫 번째 헤드 메뉴에 넣어놨고, 오늘 해야 될 일은 목록에서 3강의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3강의 1번으로 가가지고, 마지막 지금 복합연산. 어디까지 했죠? 증가연산, 복합연산. 요거를 좀 해보았습니다. 관계연산과 논리연산, 비트연산, 특수연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합연산까지 이렇게 다룬 거죠. 네, 관계연산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뭐 연산지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막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강의 2로 가보죠. 스캔 S 함수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S 함수는요, 프린트와 더불어서 역시 stdio.h에 있는 함수인데요. 입력 함수예요. 그러니까 키보드로부터 값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값을 변수에 집어넣는 함수입니다. 프린트가 출력 함수라면 scanf는 입력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시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이번에 가볼까요?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출력 저장, 갑자기 출력 저장이 됐죠. 할 수 없어 커서를 여기다 한번 탁 놓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오케이 해서 요거를 뭐 3-7까지 갔는데 이거를 3-8까지 가죠. 갑자기 건너뛰었네요. 아무튼 3-8에 뭐 스캔 F에 대한 연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로 스캔 네 F 네 연습이죠. 이렇게 함수 네 .pp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스 파일 밑에 증감 연산으로 돼 있고, 우리가 바로 바꾼 거는 스캔 F로 돼 있으니까 얘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먼저 제거를 먼저 해도 좋고 추가를 먼저 해도 좋고, 추가를 했고 여기서 기존에 있는 값에서 기존에 있는 게 왜 안 뜨니까 추가가 아니라 추가하면 떠야 되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얘를 일단 제거부터 할까요? 오른 버튼 눌러서 제거해서 얘를 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눌러서 추가 새 항목이 아니라 기존 항목으로 해서 이미 지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추가를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 소스 파일 밑에 있는 요거와 여기 편집창에 있는 요거의 그 파일명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변수 A와 B의 값을 어떤 식으로 입력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canf를 사용해서 scanf 함수를 사용하는데 언더바에 s를 써가지고 scanf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d 딱 프린트 F에서도 %d는 인트형이지 않습니까? 정수형. 그렇게 해서 콤마를 하고 A라는 값을 넣고 싶은데요. 요걸 %를 붙여서 A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미콜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키보드 입력의 값을 변수 A에 저장하라, 대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냥 A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또 %를 왜 붙였을까 하는 건 따지지 맙시다. 자, % 기호는 어디 있죠? 7번에 Shift 키를 쓰면 %가 뜨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처음에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이게 키보드를 입력을 받는 값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1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5 이렇게 치고 엔터 키를 딱 누르는 순간 15, 48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초기치는 13으로 했는데 15, 48은 AB 요 프린트 F에서 출력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네, 지금 A에 입력된 값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48은 초기된 값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B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 칸 띄고, 네, 이렇게, 띄? 두 개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네, 여기다가 이번엔 컴마, 또 M% B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키보드에 입력된 값을 변수 A와 B에 저장한다. 네. 이렇게 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주성문을 붙여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해보면은 이번에도 역시 제대로 됐다면은 터미널에서 깜빡깜빡하고 뭔가 입력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15를 넣어주고 스페이스바를 친 다음에 두 번째 값은 20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네, 15와 20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 마지막 15와 22가 나온 거죠. 자, 이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얘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데코레이션 들어갑니다. A는 네,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다가는 뭐라 그럴까요? 뭐 B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데코레이션 차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나중에 다음 거를 생각해서 요거를 줄바꿈을 명령을 %n 이렇게 해주면은 이건 똑같은 결과물인데 a는 하고 그 다음 자리에 a 값이 들어올 거고 b는 하고 그 다음 자리에 b 값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꿔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멀쩡하게 있는 게 좀 이상하니까 그 앞에다가 네 뭐 이렇게 프린트 f 이렇게 해가지고 네 a와 b의 값을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뭐 이걸 한 바퀴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왠지 깜빡깜빡 하는 게, 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 싫으면, 좀 콤마라는 것도 싫으면, 처음에는 A를 입력하게 하고, 네, 이렇게 동시에 입력하지 말고, 하나만 입력하게 해서 각각 따로따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A의 값을 입력하고, 두 번째는 B의 값을 입력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A의 값을 I를 없애버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A의 값을 입력하는 거와 B의 값을 입력하는 거를 별도로 이렇게 등록하는 걸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컨트롤 V 해가지고 우리가 두 문장을 처리해주고 A를 입력하고 또 B를 입력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A, B 값을 처음에는 무조건 A를 딱 치고 그때 뭐 깜빡거리는 걸 A로 또 B를 입력하라고 치고 그 다음에 깜빡거리는 건 B로 그 다음에 동시에 A의 B 값을 출력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해보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실행해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네, 이렇게 벌써 프로그램이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냥 멍청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커서가 빡빡빡거리는 것보다는 이건 A를 입력하는 값이구나. 44를 넣어보겠습니다. 엔터를 딱 치면 또 B를 누르라고 또 깜빡거리고 있죠. 이어서 7번 문장이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8번 문장에서 깜빡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엔 88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은 A와 B는 뭡니까? 어디로 갔어요? 네, 나중에 봅시다. 네. 뭔가 여기 지금 출력 모드로 지금 제가 뭔가를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네. 지금 형태로는 A와 B가 48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러한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스캔F를 이용해 가지고 스캔F의 언더바 S 이거 옛날에는 스캔F였는데 요즘에 세이프티 버전이라 그래서 언더바 S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튼 이렇게 여기까지 붙이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변수 A와 B를 실행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플로트형인 거, 더블형인 거는 또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또 저장을 해가지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출력 저장 어디서 이렇게 바뀔까요? 여기다 커서를 넣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3-9로 해가지고 얘를 클릭해서 이걸 9로 바꾸고 뭐 스캔 F 뭐 2번 이렇게 바꿀까요? 뭐 이름이야만 아무렇게나 바꾸면 이름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 역시 여기도 바꿔줘야 되니까 오른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한 다음에 네,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순서를 맞춰준다고 했죠. 그래서 네, 기존 항목으로 해가지고 역시 얘를 등록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치시킨다고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네, 이거를 더블형으로 바꿔놓고 어차피 뭐라 그럴까요? 새로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니까 초기화하는 것도 사실은 뭐 13.1이나 48.5 이렇게 초기화 시킬 수 있지만은 초기화 안 시키고 선언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A와 B라는 걸 더블형 64비트 실수형으로 선언한 다음에 얘를 A와 B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네, LF long 플로팅 또 여기를 LF 네, 롱 플로팅으로 바꿔주고 A와 B 그리고 여기를 다 LF로 지난번에는 F를 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LF를 쓰는 걸로 해주는 게 더블형일 때는 LF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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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써주게 되면은 똑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디버그 해가지고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역시 디버그 창에 혼설 창에 A는 하면은 얘는 14.4 네, 13.4 콤마가 아니죠. 확실한 피리어드를 찍어서 13.5 뭐 이런 식으로 B는 뭐 22. 뭐 56 뭐 이런 식으로 뭐 임의의 어떤 실수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 A는 13.5, B는 22.56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여기서부터 입력받아 가지고 네, 이게 출력하는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어떤 걸 짤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한번 이그젠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응용 문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네, 뭐 화씨 온도를 뭐 3.10으로 갈까요? 할 수 없어요. 번호를 이렇게 밀려 버렸는데 3. 네, 10으로 해서 이번에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그러면 이걸 섭씨 온도를 네, 셀시어스라고 쓰고 화씨 온도를 페런하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의 앞자 3개로 뭐 이렇게 이름을 갖다 적당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주고 또 역시 소스 파일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기존 항목으로 가가지고 네, 제거를 먼저 할까요? 네, 제거를 오른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기존 항목으로 해서 네, 셀2파를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얘를 셀과 파로 이렇게 바꾸는 걸 합시다. 셀시어스의 셀을 이용하고 페런하이트의 파를 이용해서 두 개의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네, 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도를 입력하세요 해놓고 뭐 섭씨 이렇게 합시다. 그럼 섭씨 온도 우리가 대한민국하고 서울, 한국, 중국 뭐 이런 건 전부 섭씨 온도를 쓰고 네, 영국 뭐 미국 이런 데는 화씨 온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섭씨 온도를 입력하세요 하고 A 대신에 네, 셀이 들어가는 거죠. 셀 이렇게 들어가서 네. 그 셀의 섭씨 온도를 셀이라는 변수에 넣어놓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를 계산하는 공식은요. 어떻게 됩니까? 네, 파는 셀 섭씨 온도 곱하기 뭡니까?
9를 하고요. 나누기 5를 한 다음에 더하기 32를 하면은 네, 섭씨 온도, 화씨 온도 변환 공식 아닌가요? 확인해 볼까요?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섭씨 네, 이렇게 네, 화씨 이렇게 쳐보게 되면은 변환 공식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섭씨 온도에 9분의 5를 하고 더하기 32를 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게 맞네요. 그러니까 네, 9분의 5로 근데 이제 가로를 칠 필요가 없는 게 원래 곱하기 연산과 나누기 연산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먼저 하고 더하기 30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불안하면은 네, 여기를 가로를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여기를 확실히 먼저 해라라는 뜻이 되는데 여러분이 연산의 우선순위를 자기가 자신이 없다 그럼 괄호를 사용하면 되고 연산의 우선순위를 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괄호가 없어도 되는 거죠. 화씨 온도를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B의 입력값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여기를 생략하고 네, 컨트롤 G에서 다시 취소한 다음에 요 줄만 생략하는 거죠. 왜 또 이러죠? 네, 잘 안 없어집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델 키를 눌러서 생략하고 화씨 온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화씨 온도 이렇게 해서 기존의 틀을 이용해서 살짝 바꿔줌으로써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B는 필요가 없는 거고 다운표까지는 필요하죠. 빠졌습니다. 저기 줄바꿈까지는 필요하다고 칩시다. 네, 이렇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AB가 아니라 화씨 온도를 출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가 이렇게 출력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섭씨 온도를 입력하여 화씨 온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바뀌지 않았습니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디버그 네, 컨트롤 F5 해주면은 첫 번째는 섭씨 온도를 출력하세요라는 창이 뜨겠죠. 여기서 0도를 출력하면은 몇 도가 나온다고 32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0도를 입력하면은 네, 32도가 딱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온도를 또 재볼까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실행해 보게 되면은 네, 이번에는 뭐 한 화씨 온도로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늘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오늘의 온도가 뭐 12도라고 치면 12도 치면은 화씨 온도로 네 53.6도가 딱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예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뭔가 응용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 것입니다.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키를 입력해가지고 키와 몸무게를 입력해서 BMI를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BMI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BMI 네 계산 벌써 딱 나오지 않습니까? BMI 계산은 키를 입력을 해서 키 신장과 키를 가지고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과 메타인 거죠. 체질량 계수.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정상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자기가 뭐 그런 거는 여러분이 따지는 걸로 하고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체질량 기수 계산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신체와 그거에 따라서 정상인 경우에는 20과 24 사이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는 이런 예제를 한번 또 한번 C 언어로 한번 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BMI 계산 한번 해보죠.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출력 저장이 나오면 이상한 거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이쪽이죠. 11번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11번 이걸 클릭 한번 하고 11번으로 바꾸고 BMI 계산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BMI 네, 뭐 그냥 BMI로 끝내버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역시 BMI는요. 네, 여기가 지금 BMI로 바뀌었지만 여기가 안 바뀌었으니까 역시 아까처럼 제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BMI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는 기존 항목으로 해서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 BMI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처음에는 뭐예요? 신장과
그쵸? 체중과 신장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장은 영어로 하이트라고 하니까 뭐 h를 써도 되겠죠. 뭐 하이트 써도 되지만 h 네. 그다음에 뭐 체중은 웨이트니까 w 이렇게 짧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입력하세요 하면은 여기다 신장 입력 이렇게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단위는 메타 단위로 하라 그러는데 일단 센치 단위로 일단 입력합시다. 네, 센치 단위로 입력하고 우리는 메타 단위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LF에서 H로 이게 바뀌면 첫 번째로 센치 단위로 메타 단위로 H에 들어가겠죠. 자,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네. 두 줄을 또 복사해가지고 이번에는 체중을 넣게 되는데 체중은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킬로그램 단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중을 넣고 또 혹시나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체중의 단위는 킬로그램 이렇게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W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BMI를 넣어야 되겠죠. BMI는 여기다 뭐 BMI라고 뭐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붙입시다. 그럼 BMI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H와 W를 가지고 BMI를 계산하는 루틴은 왼쪽으로 놔야 되겠죠. BMI가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BMI에 저장되는 거니까. 그래 놓고요. 뭐죠? 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장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체중을 W를 네,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뭐가 있어요? 신장은 뭐예요? 하이트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트로 신장의 제곱을 나눈 거게 됐으니까 하이트를 100으로 나눠야만 우선 뭐가 될까요? 네. 100으로만 나눠야만 우선 메타 단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를 몇 번을 나누면 될까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를 글쎄요. 뭐 저는 제 나름대로 복잡한 계산을 뭐 하는데 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두 번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곱한 거는 다시 괄호를 치고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네 그냥 좀 무식하게 스타를 써서 컨트롤 V를 하면 네 요 100으로 나눈 거를 또 한번 100으로 나눈 똑같은 거를 곱했고 그 다음에 그 괄호에 다시 뭡니까? 이 괄호를 쳐주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신장을 제곱한 형태를 나누는 건데 그냥 100이 아니라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100씩 나눠 가지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메타 단위로 변환해 가지고 제곱을 형태를 만들고 다시 그걸 W로 나눈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까지밖에 복잡하게 안 되는 게 싫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한 줄로 써봤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BMI, 네, 체지방 계수, 네, 신체 질량 지수, 이렇게, 네, 네, BMI, Body Mass Index, BMI 이렇게 해놓고 LF하고 FA가 아니라 BMI가 되겠죠. 그래서 BMI 이렇게 쳐주면 여러분들 뭐 수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요것은 네 이렇게 놓고 요거는 뭐라고요? 네 키를 메타 단위로 만들어서 네 변환한 값의 제곱으로 뭐를 나눈 거죠? W를 그쵸? 체중을 키의 메타 단위 값 이렇게 할까요? 그럼 메타 단위 값이니까 100으로 다 나눈 거고 값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조금 말은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눈 것이 그 결국은
뭐가요? 그거 나눈 결과가 뭐예요? 네. 그게 체지방 계수잖아요. 신차 질량 계수잖아요. 그렇게 나누고 한번 BMI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좀 길어졌지만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해줘서 체지방 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 뭐 죄송하지만 제 신장 체지방 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질량 계수를 저는 키가 좀 작아요. 164.0입니다. 네, 센티미터 단위로 지금 입력하고 있어요. 몸무게는요. 요즘에 많이 좀 올라갔어요. 69.0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네, 25.65. 25.65면 얼마일까요? 25.65. 네, 네, 과체중의 경계에 살짝 있네요. 조금만 빼면은 네, 정상 체중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해봐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뭐 간단한 계산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스캔F와 그 다음에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 괄호는 이제 연산의 우선순위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을 배울 때도 이거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먼저 계산하는 것을 괄호를 침으로써 옛날에는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그랬는데 우리는 C 언어나 이런 데서 그냥 소괄호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괄호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괄호만 사용해 가지고 계속 소괄호 속에 소괄호, 소괄호 속에 소괄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BMI를 계산하는 루틴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뭐죠? 더블형 이렇게 자료형을 맞추어서 변수를 네이밍을 붙이고 변수를 선언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스캔F를 이용해서 변수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기 거기에 자료형을 다 맞춰줘야 되는 거고 앰퍼센트는 무조건 외우는 거고요. 복불복으로. 그 다음에 BMI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연산자 곱하기와 나누기 연산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연산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소괄호를 사용하고 해서 BMI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으로 그 포맷에 맞춰서 출력하기 이걸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도 다양한 응용 문제가 이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 수업은요.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